로런 헤더웨이 감독의 더 노비스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올해 전주 영화제에서 관객분들께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더 노비스를 통해 로런 헤더웨이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가 감독님의 데뷔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더 노비스는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석권하는 등 기염을 토해낸 작품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영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대를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아쉬운 면들도 있었지만 여러 지점들에서 인상 깊은 감흥을 준 영화였고요. 목표 지상주의의 맨살, 성공의 이면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거리도 꽤 있는 영화였습니다. 결국 더 노비스는 속도에 중독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영화의 주인공인 알렉스 돌이라는 속도 추구자를 다루는 영화의 태도가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의 톤이 어느 지점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비스는 기록 달성을 위해 무쇠의 뿔처럼 달려나가는 알렉스의 맹목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더니 결국 끝에는 그녀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폭스의 중의적 의미, 섹스와 음악으로 표현되는 영화 속 속도의 문제, 까마귀, 올스타 컨버스, 그리고 물이 상징하는 것, 마지막으로 위플래시, 블랙스완과의 유사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 노비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 mean, starting varsity in 2 sports in high school. You're like the best novice out of all of us. Yeah, I mean, like, you're like the best novice. I mean, you're like the best novice out of all of us. The best. 언급드렸듯 더 노비스의 어느 지점까지는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알렉스의 편집증적 행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다소 교과서적인 주제의 영화로 느껴지는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야. 성과 지상주의는 너를 파괴할 뿐이야 라고 말이죠. 영화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비유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구현을 위해 영화 속 콕스의 중의적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비스 팀이 처음으로 물 위에 배를 띄우기 직전의 장면. 알렉스는 물에 젖어있는 기다란 배를 마치 애무하듯이 천천히 쓰다듬죠. 앞에서 주의사항을 말하는 코치의 설명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알렉스가 자신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은 코치가 이 단어를 언급할 때입니다. 바로 콕스. 콕스는 조정 경기에서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키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경기에서 노를 젓지 않고 홀로 반대로 돌아서 앉아있는 선수입니다. 무한도전 조정편에서 정형돈 씨가 맡은 역할이 바로 콕스였죠. 그런데 이 콕스라는 단어는 스펠링은 다르지만 남성의 성기를 은유하는 은어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코치가 콕스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한 여학생이 음흉하게 웃는 이유도 바로 이 중의성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퀀스는 젖어있는 기다란 배를 쓰다듬고 있는 알렉스의 무아지경 속으로 남성의 성기를 은유하는 콕스라는 단어가 개입해 들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렉스에게 조정 경기를 하기 위한 보트는 남성의 성기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비스는 알렉스가 조정이라는 스포츠와 에로스적 사랑을 나누는 영화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영화가 어떤 방식의 에로스적 사랑을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노비스의 핵심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영화에는 알렉스를 경유한 두 번의 섹스씬이 묘사됩니다. 파티에서 만난 남성과의 원나잇, 그리고 수업의 조교였던 다니와의 연애의 신호탄이 되는 섹스. 두 개의 베르신은 명백히 대조가 되죠. 전자는 속도만 빠르고 전희는 없는 섹스입니다. 심지어 알렉스는 금방 끝나버린 이 잠자리에 대해 고개를 돌린 채 조소를 뱉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니와의 베르신은 로맨틱하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데요. 앞선 섹스와는 다르게 권태감보다는 흥분감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비스는 속도의 측면에서 빠른 섹스보다는 느린 섹스를 더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와 유사한 묘사는 알렉스가 로잉머신을 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로잉머신 기계로 기록을 달성하는 데에만 천착하던 알렉스가 어느 순간 무라일체에 빠지게 됩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그녀 주변으로만 빛이 밝혀진 채 주변 사람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죠. 그리고는 재즈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브렌다리의 Someday You Will Want Me to Want You라는 노래인데요. 알렉스는 마치 섹스 직후의 상태처럼 온몸에 땀이 흥건해지죠. 이 장면은 그동안 고된 노동처럼 묘사되던 로잉과 결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드린 섹스 이꼬르 조정의 공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느린 섹스를 긍정하고 있다는 것은 조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느림의 미학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더 노비스는 기록 달성, 대표 발탁 등을 위한 맹목적인 속도 추구보다는 과정 자체에 방점을 찍으라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러한 톤이 중간 어느 지점부터 변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지점은 알렉스가 장학금을 목적으로 조정 기록에 천착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지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x.
supposed to be the best. I can't keep watching you do this. Just gonna go to the bathroom. 더 노비스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왜 알렉스는 저렇게까지 조종의 목숨을 거는 것일까? 영화의 어느 지점까지는 대표로 선발되면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힘을 쏟는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후에 알렉스는 이미 이 학교에 입학할 때 대통령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조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금전적인 측면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녀의 동료이자 라이벌인 제이미도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죠. 저는 이렇게 알렉스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녀를 추동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불현듯 또 노비스는 속도주의자를 꼭 부정적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알렉스는 왜 저렇게까지 자신의 살과 뼈를 깎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 그녀는 1등 혹은 최고라는 수식어에 중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광인인 것이죠. 실제로 영화에서 알렉스는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배경이 드러나죠. 알렉스와 다니가 당구장 데이트를 할 때 미국이 달에 최초로 상륙하게 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작은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알렉스는 그것이 냉전시대에 기반을 둔 미국 소련 간의 경쟁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대해 다니는 어떻게 물리학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라고 반박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시퀀스에서 알렉스의 가치관이 적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든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 호승심 같은 것에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에게 과정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알렉스의 이러한 의식은 물로도 비유되고 있는데요. 조정이라는 스포츠가 주는 직관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물일 것입니다. 물의 저항력을 노로 저어 이겨내는 것이 조정이라는 운동의 특징이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가 목표로 하는 세계는 물의 세계다. 영화에는 비가 내리거나 알렉스가 물을 섭취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저에게는 물의 세계에 다다르고 있는 알렉스의 상태를 비유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속도 추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이라는 논지에 의거해서 본다면 알렉스의 이러한 태도를 영화는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호주 전지훈련에서 유일하게 완주를 해내는 것은 알렉스뿐이죠. 만약 영화가 정말로 속도에 천착하는 행위를 부정적 시선으로 그리려고 했다면 번개가 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알렉스가 유일한 성공자가 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심지어 알렉스처럼 해야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스가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시 앞서 몇몇 장면에서 들리던 브렌다 리의 곡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결국 1등 지상주의자의 결과를 다니와의 섹스, 로잉 머신과의 물화일체 장면과 동일한 톤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또한 그녀가 복귀하는 장면에서 경기를 위해 벗어놓은 올스타 컨버스가 화면에 담깁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알렉스만이 유일한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인정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더 노비스는 포스터의 홍보 문구에 쓰여있는 위플래시나 블랙스완과 동일한 결의 주제를 갖는 영화인 것입니다. 목표 지상주의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교과서적 낭만주의를 배격하는 영화인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쯤 미치광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다소 씁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경유한 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비스 팀의 마스코트는 까마귀입니다. 처음에 코치도 깍이라는 울음소리로 가 팀에 들어온 신입들을 호명하죠. 그러니까 노비스 팀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까마귀로 변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노비스는 알렉스만이 유일하게 까마귀가 되는 영화다. 알렉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이라인을 검은색으로 짙게 칠하면서 마치 까마귀처럼 외양이 변해갑니다. 일부러 그런 메이크업을 선택한 것이겠죠.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에서 완주를 한 알렉스는 동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약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들은 날개를 펴지 못한 까마귀의 형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알렉스는 웃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을 나오는데요. 양쪽 갈비뼈 부분에 자해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저에게 저 상처는 날개가 돋기 위한 혹은 이미 돋고 난 후에 생긴 영광의 상흔이라는 상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렉스는 까마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까마귀가 되기 위해선 저 정도의 필사적임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더 노비스가 모든 이들이 알렉스처럼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라며 속도 추구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목표를 위해 너 자신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교과서적 낭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영화도 아닌 것 같습니다. 꽤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려는 태도를 갖는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이 좋더라고요. 물론 더 노비스가 단점이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영화이기에 편집과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도 어느 지점부터는 좀 지루해지죠.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감흥이겠지만 아무튼 속도가 주제이자 형식인 영화에서 지루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은 어쩌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더 노비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는 성실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며 즐기는 사람은 광인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까지 더 노비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